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합훈련이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급한 북한 김정은이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지난 3월 28일 전술 핵탄두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최고조 이루고 있을 당시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해 북한이 개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시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유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술 핵탄두 화산 31의 실물 모습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핵탄두 직경이 40cm에서 50cm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국방색을 띠고 있고 앞부분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벽에 걸린 액자에는 화산 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 8종이 제시됐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과 KN-23 개량형 미사일, KN-24 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핵장착 무인수중 공격정 화살1과 화살2 순항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입니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된 과장된 발표와 언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전술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고 워싱턴의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술 핵탄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작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탄두를 그렇게 작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에는 핵탄두 장착을 못했을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 직경이 50cm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전술 핵탄두는 직경이 40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한국의 무기 전문가인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 정도의 소형화 또 경량화가 더 중요한데 순항 미사일에 운용할 정도의 경량화를 이뤘는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모듈화입니다. 모듈화란 핵탄두를 소형화, 표준화시켜 각종 무기에 장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은 탄도 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 방사포, 무인수중 공격정 등 8가지 무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를 한 것은 물론 표준화, 규격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술 핵탄두 실물을 왜 공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입니다. 핵보유국 최고 지도자는 핵정책을 결정하지만 핵탄두의 모습과 그 활용 방도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핵무기 관련 내용은 1급 군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 핵탄두 모습과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의 이번 핵모가 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핵무기 선진국은 저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김정은의 핵모는 과시성 핵모가 훨씬 큽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핵 탄두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러한 것들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무기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 공개에 이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하고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2017년 9월에도 장고 모양의 수소탄 핵탄두를 공개한 뒤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실험과 관련해 2가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전술 핵탄두가 완성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중국입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중국은 7차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증강 배치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재무장에 나설 공산이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안 할 가능성 모두 50대 50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단기간에 핵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핵실험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다. 만일 7차 핵실험이 필요했다면 벌써 했겠죠. 왜냐면 작년 3월부터 핵실험설이 나왔고 핵실험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의 전술 핵탄두 공개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랑코프 교수는 최근 북한은 핵무인 수중 공격적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순항미사일 탄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세계의 기술 전문가들은 그들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다른 일부는 과장이나 날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발전했지만 지금 북한 관영 언론이 큰 소리로 운운하는 기술의 일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북한 내부 혁명조직 WTR 소식통은 단독으로 한미연합훈련에 김정은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은 가짜 조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꿈쩍 않는 한미동맹에 김정은이 충격 조작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WTR 내부 소식통들의 소식에 따르면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에 북한 김정은이 기겁해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은 조작이며 당시 조선중앙방송국 관계자들도 가짜라는 것을 알고 방송 녹화물 대본을 여러 번 고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호위총국 관계자도 남조선군과 미군의 김정은 참수작전에 기겁해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무기화되지 않은 가짜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으며 조선중앙 텔레비를 보고 전문가들이 한참 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다급해졌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T 아련변 소식통은 북한이 3월 28일 방송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관련 방송 녹화는 남조선군과 미군의 연합작전 훈련이 최고조에 달했던 3월 20일경 다급하게 잡은 녹화였으며 후에 조선중앙방송 관계자들이 방송 촬영 원고가 계속해서 바뀌는 등 가짜라는 걸 알고 녹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무역사업을 하는 호위총국 관계자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에 얼마나 기겁했으면 가짜 전술 핵탄두 공개했까다. 호위총국 관계자들 조선중앙 텔레비 보다가 웃었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 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